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하루가 휴일입니다. 내일이 휴일이고요. 그래서 시황 알아보겠고, 제가 지난주에 좀 미국장 많이 보느라고 좀 매매 좀 하고 하느라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했더니 역시 주말에 좀 감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짧게 방송 올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있을 줌 방송은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린 메이라는 얘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시장 수익률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보면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6.59%인데 오늘 또 5%가 올랐으니까 61%가 됐습니다. 진짜 대단한 시장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게 속스, 필라델피아 바도체 지수죠. 50%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보면 나스닥이 8%, S&P가 5%, 그 다음에 다우가 2.99%,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올랐구나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수는 러셀 2000이 13% 올랐고요. 나스닥 100이 9%, 그 다음에 S&P 500이 5%, 다우가 2.99% 아까 말씀드린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4월 초에는 굉장히 빠져서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달 접어들어서는 장이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린 메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심은 현재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심은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저번 목요일날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 안 나온 거 보면 이제 월요일날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그때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연초서부터 10개 가져오는 포트입니다. 연초에 10개를 잡고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지 오른 것만 팔아내고 그 다음에 밑에 물타기 해준 그 매매밖에 없습니다. 종목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이브가 60.98%, 그 다음에 버티브가 93%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20%, 아마존 17%, TSMC 27%, 그 다음에 구글 21%, 엔비디아 4%, 그다음에 사운드하우드가 50%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테슬라 13.5%, 메타 8.15%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7개가 플러스고 3개가 마이너스고요. 사실은 6개가 두 자릿수 이상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잘 종목을 골랐다 할 수 있는데 역시 탑 7개의 종목들은요, 전부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운드하우드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 메타는 사실은 그 메타 고글에 좀 베팅을 해서 샀는데 고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진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AI 장세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지션을 좀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11개월이 지난 엑스텐 포트폴리오의 운용은 21.9% 올라와 있고요. 지수보다 0.5% 뒤져 있습니다. 저희가 6월달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포트를 현금화해서 비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5% 정도 뒤진 게 지금 현재 역전할 수 있는 거를 좀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현금화를 시키는 이유는 현금화를 좀 꽤 시키고 있어서 한 15% 정도 현금화 됐고, 조금 더 이번 주에 다 이제 좀 팔아내려고 합니다. 포지션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손익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현재 4월 달 올라온 속도를 보면요, 제 포트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세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때도 그랬지만 세게 올라왔다가 좀 접는 속도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게 올라온 거는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맥세븐도 많이 올라왔지만 개별주들이 더 빨리 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한번 자기 꺾일 때는 좀 심하게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금화 목표는 한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나중에 5월달, 6월달에 장이 좀 쉬었을 때 다시 종목 재편을 해서 좋은 종목들을 사서 온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현금화 쪽은 조금 고려해 보심도 좋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도 대한민국 증시 보셨지만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12%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5%나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지금 그 흥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린 메이 앤 고 어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 하는 얘기가 많죠. 이제 신문지상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식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비수기는 언제냐? 주식이 5월서부터 10월 말까지. 그 6개월이 비수기고요. 성수기는 11월서부터 다음에 4월 말까지. 그게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지만 그 동적 전략이라고 그래서 4월 초서부터 매도 시기를 포착해서 자기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초서부터 매수를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반등을 하는 국면이 오면 거기서부터 진입을 한다. 뭐 이런 전략이 동적 전략인데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에 대한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전략의 기원은 18세기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그때는 굉장한 부강국이었죠. 그래서 런던 금융가가 있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인데요. 그때 되면 그 귀족이나 그 금융인들이 여름에는 휴가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줄고 하니까 뭐 주가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뭐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면 재미가 없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돌아올 때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름엔 팔고 가을에 다시 주식을 하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게 1990년대 미국 월가로 확산이 됐고요. 또 데이터로 검증해보니 진짜 그렇구나 해서 학계에서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됐고 현재는 전 세계 투자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로 검증해봐도 확실히 그 시즈널리티가 나오고요. 그래서 할로윈 인디케이터로 진화를 했습니다. 계절 패턴과 매크로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시스템 트레이딩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절적 수익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S&P 500 기준으로는 성수기, 즉 11월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가 7%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비수기 때가 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보면 8% 성수기 때 올랐고 비수기 때 1% 올랐고, 니케이를 봐도 똑같이 7% 올랐고 비수기 때 1% 올랐고, 비수기라 하면 5월서부터 다음에 10월 말까지, 같은 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닥스도 그렇고 푸찌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강세 시즌에는 S&P 기준으로는 7.1%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약세 시즌, 즉 비수기 때는 1.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갭이 5.2%나 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로 보면은요. 보면 11월, 12월, 1, 2, 3, 4가 성수기라고 했습니다. 성수기의 월 평균을 보면은 그래도 다 플러스가 나왔고요. 비수기는 5월서부터 10월이라고 했죠. 보시면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고 7월만 높은 거 볼 수 있습니다. 7월은 뭡니까? 썸머 랠리. 그래서 썸머 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월 마이너스, 10월 뭐 약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11월 성수기로 접어드는. 그래서 월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이게 시즈널리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만불을 20년 전에 초기에 투자를 하고 결국으로 누적으로 바이앤 홀드를 했다. 그러면 29,500불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수기에만 투자를 했다. 6개월만. 그다음 비수기는 자금회수 하고 다시 성수기에 투자하고 하는 걸 반복했으면 41,000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수기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12,000불이 됩니다. 그래, 이게 벌써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세 시즌에만 투자하는 게 과거에는 옳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도 아까도 보셨지만 작용을 합니다. 한국은 강세 시즌에 더 많이 올랐고요. 미국보다 약세 시즌에 좀 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세린 메이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연초서부터 6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쉴 때도 됐다. 그러면 5월이 쉬는 적기가 아닌가. 미국도 쉴 것 같고 그럼 한국도 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략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패 사례도 있고요. 2020년 코로나 때죠. 5월에서 10월까지 S&P 500은 15%나 올랐고요. 2021년 5월에서 10월까지도 12%나 올랐습니다. 즉 비수기라고 여겨지는 달에 15%, 1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현상은 평균적으로 존재한다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눈 거는 타이밍 더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놓고 오를 때 사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타이밍 더 마켓이다. 오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즉 과거에요. 모든 날을 한 20년 동안의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9.9%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요. 최고 10일을 제외하고 즉 이게 4,000일 정도 되거든요. 거래일 수가 쭉 되는데 그중에 열흘 최고로 많이 오른 날 주식을 안 가지고 있었다 하면 평균 6.1%밖에 안 되고요. 20일 제일 많이 오른 날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럼 3.5%로 뚝 떨어지고요. 30일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럼 1.2% 번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30일 동안 오른 게 내 포트에 굉장한 대부분의 수익을 일궈냈다. 그래서 4,000일 중에 30%, 즉 10% 경우의 시간에 경우를 돈을 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10%의 시간을 맞추려고 주식을 놓고 사고 한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바이 앤 홀드가 정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일 동안을 제외하고 있었으면요. 마이너스 3.1%가 난답니다.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이라는 거는 크게 오를 때 손에 주식을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앞뒤의 그 맥락을 읽는다 그러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보수형 투자자라고 하시면 굉장히 안전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지금부터 5월 달에 주식이 계속 올라올 때 30%에서 40% 정도는 가지고 계신 주식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그 들어온 자금은 바로 채권이나 배당주를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배당주라는 거는 자기 빠질 때 조금 덜 빠지면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또 채권도 뭐 자기 급락을 하면은 좀 채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기다리셨다가 10월 초가 되면은 단계적으로 다시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게 되면 아마 자기 급하게 빠질 때 조금 덜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거를 이제 득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식으로 갈아타시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보수형 투자자가 그랬고요. 중립형 투자자다 하시면 포트에 10에서 2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방어주나 성장주를 줄이시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포트를 관리한다 하는 관점으로 가지셔서 한 10%, 20% 정도는 충분히 털었다가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격형 투자자라면요. 세린 매이 기간 동안에는요. 단기적인 매매를 좀 첨부하십시오. 한 3, 40%는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절대 수익을 추구할 거다 하는 걸 하시고요. 특히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쪽으로 좀 매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한 10%, 20%, 30% 정도의 자산은 충분히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런 세리 더 메이 현상이 오래 나타난다면 그 나타난 현상을 득하셔서 결국은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적 패턴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으면 저는 그거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거를 이건 있으니까 난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다 사야 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용을 하셔야 된다 하고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맹시는 금지다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아까도 보셨지만 장기 투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식을 절대로 30% 이상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고가는 채워 놓으셔야 된다 하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4월에도 한번 크게 빠졌었고요. 올 3월에도 크게 한번 빠졌었습니다. 이런 장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하락이 오더라도 회복은 금방 한다. 그래서 장이 급하게 빠지더라도 주식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꼭 쥐고 계셔야 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주식을 한 10%, 20% 프로핏 테이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현금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주식을 사기가 훨씬 수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목 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분들이 조급하세요. 빨리 사야 되는데 더 오르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서 한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신다면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쫓아가시다가는 사실은 조금은 낭패 볼 확률이 지금 현재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식은 불타기 하는 거야 해서 불타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는 불타기를 조금은 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불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베팅이시고 하니까 여기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으신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몸 상태 다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